자, 포문으로 9구단 1단에서 9단 만드는 거, 요거는 이중반복문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는 뭐도 해야 돼요? 단만 증가, 그러니까 i값만 증가되는 게 아니라 단도 증가돼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일단 한 큐에 하려 하지 마시고 뭐부터 하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9구단 아무 단위나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레인지 1, 그 다음에 1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다가는 단 곱하기 i 단 곱하기 i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손쉽게 2단 출력하는데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도 단의 값도 증가가 돼야 된다. 그래서 포 단인 레인지. 자, 얘도 1부터 9라고 하니까 1부터 10 이런 식으로 써줘야겠죠. 프린터 써서 엑스트링 써서 단.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실행해보면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겠죠. 단이라고 좀 써줄게요. 그러면 방금 잘라내기 한 코드를 어디다 들여놓으면 돼요? 이 폼은 안쪽에다가 위치하면 되겠죠. 그죠? 프린트도 마찬가지로 들여쓰기를 주의해서 잘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을 출력할 수 있고, 그러면 얘가 1일 때 1부터 9까지, 얘가 또 2일 때 1부터 9까지, 3일 때 1부터 9까지 그런 식으로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9구단을 이중 반복문을 이용해서 손쉽게 출력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때요? while문을 쓴 것보다 훨씬 더 짧죠? 그죠? 코드의 가독성도 확보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여러분들이 출력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자, 문제 자체는 뭐예요? sum prime number라 해가지고 1부터 n 사이에 존재하는 소수의 합을 반환하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소수 판별하는 함수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시나요? 예전에? 우리 while문 이용했을 때 while문을 이용해서 소수 판별, 그 해당 수가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함수 구했었잖아요. 그죠? 자, 저는 그 녀석을 이용해 볼 겁니다. df 그 다음에 is prime number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녀석의 역할은 소수 판별 함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1은 소수의 소수가 아니에요? 소수가 아니죠. 그죠? 제가 여기다 num 쓴 건 여기에 이제 해당 수 1부터 10까지의 값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제가 num이라 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num이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때 뭐 하면 된다? 벌써 해주면 되겠죠. 그죠? 왜냐면 1은 소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반복문을 이용해서 어떤 수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한다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11이 소수인지 아닌지 물어본다 했을 때, 그럼 11을 어떻게 나눠야 돼요? 1부터 11까지 나누는 게 아니라 1 다음 값인 2부터 몇 가지? 11이 소수인지 아닌지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문제만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해야 할 줄 알아야죠. 그죠? 11이 소수인지 아닌지 알아봤을 때 1과 11로는 무조건 나눠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즉 11 전인 2부터 몇 가지? 10까지. 그죠? 그래서 2부터 10까지 11이라는 수를 나눠봤는데 만약에 얘가 나눠 떨어졌어요. 나눠 떨어지지 않겠지만 나눠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녀석은 소수예요? 소수가 아니에요? 소수가 아니죠. 그렇죠. 소수가 아니죠. 소수라는 거는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갖는 수를 소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반복문 써서 for i in range라고 쓰시고요. 자, 2부터 몇 가지? 그냥 여기서 num이라 적어주면 되겠죠? 그죠? 왜냐면 num이라 적어주면 예를 들어서 뭐 1 들어오던 2가 들어오던 3이 들어오면 그 전까지의 값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끝값으로 삼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이 소수인지 아닌지 물어봤으면 여기 10 들어온다 해가 10까지 나눠보나요? 아니죠. 2부터 몇 가지? 9까지 나눠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만약에 num을 i로 나눠봤는데 나머지가 0이다.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나눠 떨어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false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한다? return true. while문을 그냥 반복문 포문으로 바꾼 것 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sum prime number라는 걸 구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도 소수의 합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소수의 합을 구하기 전에 소수가 어떤 녀석들이 걸러지는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is prime number 이용해서 제가 여기다가 그냥 폼을 써볼게요. i in range 그 다음에 1부터
10 이렇게 쓸까요? 자, 지금 일단 이런 거는 없으니까 DF에서 만들어 놓고 넘이라 해놓고 패스만 써놓을게요. 코드가 에러 없이 그냥 실행되게끔 만들려고. 여기다가 1부터 10까지 쓰고요. 그러면 누구한테 만약에 is prime number한테 i 값을 넘겨주는 거죠. 그 다음에 is prime number한테 i 값 넘겼으니까 프린트해서 i 출력해보면 자 이때 뭐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요? 자 이건 11이라 적어야죠. 1부터 몇 가지 들어간다? 그쵸, 10까지 들어가겠죠. 그러면 is prime number라는 함수 실행할 때 실행될 때마다 뭐가 넘어가요? 1 넘어가고 2 넘어가고 3 넘어가고 1부터 몇 가지 넘어간다 해도 1부터 10까지 넘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1부터 10까지 넘어갔을 때 얘가 알아서 소수인지 해당 수가 넘어온 수가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해가지고 참인 값만 여기 통과되겠죠. 그럼 실행해보면 어떻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보이죠? 2, 3, 5, 7 나오는 거. 그러면 이제 요거의 합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원리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패스 대신에 방금 복사했던 거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11 대신에 뭐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넘을 적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넘 플러스 1 이렇게 적어야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10이라는 값을 넘겼을 때 10이라는 값을 넘겼을 때 10 플러스 1이니까 11이죠. 그렇지? 1부터 10까지 그 사이에 존재하는 소수의 합을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요것만 하고 실행해보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자 보이시나요? 자 여기 보면 소수가 걸러졌죠. 2, 3, 5, 7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요거의 합만 구하면 되겠죠. 어떻게? s는 0,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서 s 플러스는 i 써주면 되겠죠. 그죠? 자 이게 뭐예요? s 플러스는 i가 합을 구한 거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뭐 하면 된다? 리턴해서 s만 넘겨주면 되겠죠. 그러면 실행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합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다. 뭐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소수 판별 함수를 이용해서 그냥 구하면 훨씬 더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신 분들은 굉장히 잘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리스트에 2, 1, 5, 6, 7 담고 뭐 요소 출력하는 거 뭐 이거 이제 어렵지 않죠. 이거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담으세요. 담고 포모드로 요소 점 출력 어떻게?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했죠. for v in a.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알아서 0번째 요소가 들어가서 출력, 1번째 요소가 들어가서 출력, 2번째 요소가 들어가서 출력해서 마지막까지. 그러면 요 녀석은 반복문이 몇 번 돌았을까요? 총 5번 돌겠죠. 2일 때 한 번, 1일 때 한 번, 5일 때 한 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되고, 아니면 또 어떻게도 풀 수 있다 했어요? 그 다음 문제가 랭스를 이용해서 하는 거죠. 그죠? 두 개 같이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for i in range 그 다음에 len a. 자 이렇게 쓰게 되면 뭐예요? 시작값을 생략하게 되면 몇부터 시작한다? 0부터 시작하고 여기가 5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그렇죠. 5랑 똑같은 거죠. 근데 출력을 할 때는 실제로 어떻게 출력되는 거예요? 0부터 4까지 출력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a에 i번째로 써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2를 7을 이런 식으로 손쉽게 출력하는 게 가능해지고요. 자 이번에 역순이래요. 그럼 역순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출력할 수 있다 했죠? 자 역순으로 한번 출력해 봅시다. 참고로 이 방식은 역순 출력이 안 됩니다. 얘는 정순밖에 안 돼요. 오름차순으로. 자 그러면 역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야겠죠. len 일단 시작값을 뭘로? 4로 두고 끝값을 마이너스 1로 둬야겠죠. 이거 0으로 두시는 분들 계시는데 0으로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감소값을 마이너스 1로 두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하면 역순으로 내려가긴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값이 안 나오죠. 7651 왜? 0 전까지인 지금 누구? 이런 식으로 7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기를 그렇죠 마이너스 1이라 적어주죠.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0번째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번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4, 3, 2, 1, 0이니까 인덱스로 접근하는 거죠. 제가 잘못 설명드렸죠. 4, 3, 2, 1, 0 이런 식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근데 이 4는 어떻게 유추해서 나온 거예요? 리스트의 길이, 리스트의 요소값에, 그러니까 다시 리스트의 마지막 인덱스가 4기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 len a. 근데 이렇게만 쓰면 당연히 에러 납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면 이건 뭐예요? 5잖아요. 그러니까 5번째 인덱스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이때는 마이너스 1 해가지고 그 해당 녀석의 마지막 인덱스를 구할 수 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은 뭐다? 리스트 요소값이 변하더라도 어때요? 여러분들이 그것과 상관없이 코드를 조금 더 편하게 출력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76512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신 분들도 잘 하신 겁니다.